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3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국까지 가세, 일본 기습 개입의 엔달러 환율 급락. 서해진 파이낸셜 뉴스 7월 31일.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대규모 엔화 매수 달러 매도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57엔대까지 급락, 엔화 강세했다. 여기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개입, 전 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일 양국이 이례적으로 엔화 약세 억제를 위해 공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 미국 당국이 같은 시점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입이 투자자들의 방침을 노린 기습 개입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약 40년 만에 163엔대를 기록하고 이후 164엔에 근접했지만 환율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지난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이후 발표된 미국 성장률과 물가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미 시작된 달러 약세 흐름에 맞춰 개입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기준 투기 세력의 엔화 순매도 규모도 당시 최고치에 근접해 있어 매도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살된 경우 엔화 강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우에다 총재가 시장 예상보다 빠른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엔화 강세가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새로 1명 사망 확인, 관련 조사 중 포함 총 35명의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 7월 31일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굴뚝이 부러져 건물이 손괴한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새롭게 1명이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재해와 관련된 조사 중에 1명을 포함해 합계 35명이 되었다. 현경의 보고를 정리한 것으로 이중 시정이 재해가 원인으로 사망했다라고 확인한 사망자는 34명, 사망자를 포함한 인적 피해는 126명에 이른다고 한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어디서나 일어나고 그때마다 인명을 건 인명구조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경찰, 소방, 자위대 여러분 직무를 다하기 위해 리스크를 알고 하지만 목숨을 건 재지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일본은 피지컬 AI 탑재 재해구조 로봇 개발의 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AI에 관해서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만 특히 지진에 관해서는 일본만의 지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 피지컬 로봇을 왜 개발 안 하느냐. 지진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건데요. 일본 그 소방대원들의 그 수색 활동에 관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질 것인가? 폭염 속의 단수 계속되다. 급수소에는 장사진, 쿠노 히로시, 카와다 바타 다케시, 나카무라
마이니치 시계 3명의 기자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공동 취재를 했습니다. 현내에서는 약 3만 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어 급수소에서는 한정된 물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폭염 속 이재민은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8만 호로 단수 31일 오전 7시 반 현재의 현해 정리에 의하면 35명이 사망, 중증자는 6명, 피난소는 390개소 개설되어 9,105명이 피난하고 있다. 또 약 4,540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단수는 히카와초나 야스시로시, 우시로시 등 10시정의 합계 79,100호에서 계속되고 있다. 히쿠치시나 오츠초 등에서는 수돗물의 탁함이 확인되었다. 진도 7을 관측한 히카와초의 동사무소에서는 아침부터 급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섰다. 부부가 방문한 자영업자의 남성 58은 마시기에도 목욕하기에도 물이 필요하다. 급수하러 와도 금방 부족해진다. 가족 4명이 피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이날의 제한은 1인당 5리터. 많은 사람에게 물을 건네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저녁에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둘이서 10리터를 가지고 돌아갔다. 물이 제일 곤란하다. 30일 오전에 야스시로 초등학교의 급수소에서 음료수를 받은 야스시로시 신치쇼의 50대 주부는 집에 사고 있던 페트병 음료나 자동 판매기로 산 물을 마시고 견디고 있다. 물이 제일 곤란하다고 말했다. 급수소에 물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구마모토현 주민들의 그 사진을 촬영이 됐네요. 지진 피해 구마모토 단신. 물류가 아직 멈춰 있어서 마트 진열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물이 나와서 나은 편입니다. 한정된 식품을 요령껏 먹습니다라는 단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고 있다. 이런 거네요.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설비 점검 조정의 시간 걸릴 듯. 장영석, 김경민 두 기자가 뉴스1에서 7월 30일 급수 전력 안전관리 시스템은 정상 가동, 제2공장 공사도 재개. 30일 일본 TBS 뉴스 등에 따르면 TSMC는 공장 내 급수와 전력 안전관리 시스템 등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지진으로 강한 흔들림이 발생한 만큼 생산 설비 점검 조정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TSMC는 지난 28일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하자 잣슴 공장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직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SMC 측이 전했다. JSM 공장이 위치한 깊구요 마치에선 이번 지진 발생 당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 2024년 12월부터 16나노미터와 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제2공장에서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3나노미터 첨단 반도체를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하마스가 트럼프가 평화위원회 계획을 발표한 후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렌 설리반 BBC 뉴스 7월 30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고위관리는 BBC에 가자 지구에서 완전 무장해제하려는 평화위원회 계획에 동의했으며 곧 공식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군축이 완료되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합의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에 의해 가자 지구가 마침내 통치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재자인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무소 측은 군축 제한이 예루살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26년 7월 30일 가자시티 한 주택에 대한 수요일 이스라엘의 공습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우리들에게 잊혀졌던 가자지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완전 추방을 저는 목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무장을 해쟁을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서 다 추방하겠다는 게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관영 언론은 미군의 일본 확장이 한반도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심규석 로이터에서 7월 31일 북한 관영 매체 KCNA가 금요일에 보도한 사설에서 주일 미군 사령부의 확장을 비판하며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설은 주일 미군 본부 인력의 증가가 사령부가 본격적인 전쟁주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이 일본 자위대가 아시아 태평양 분쟁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KCNA는 최근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 협력으로 지역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분쟁 발생 시 주일 미군이 한반도에 가장 먼저 배치되는 증원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설은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억지력으로 정당화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비난했습니다. 그 사설은 이번 달에 KCNA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판하는 네 번째로 발표한 것입니다. 북한 관리들은 또한 동맹국들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비난하는 여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조선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지원하는 행위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긴장시켜서 만약에 대만 유사시 주일 미군이 대만으로 투입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뭔가 모종의 짜고 치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중국,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과잉산업 능력에 대한 비판의 반격. 찬호힘, 홍콩 AP입니다. 중국은 화요일 새로운 관세를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과잉생산 주장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자동차 제조부터 태양광 패널, 시멘트 및 철강, 제조 등 다양한 중국의 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의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재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내수 둔화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급증으로 인해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거의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무부는 소위 초과 능력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대규모 무역 흑자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과잉생산 능력으로 인한 차이나 쇼크 2.0에 대한 논의를 겨냥한 것입니다. 화요일 문서에는 중국 북동부 도시 다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여름 다보스 회의에서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의 발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는 차이나 쇼크 2.0 대신 최근 추세를 차이나 기회 2.0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정책연구실의 린 웨이룽 국장은 미국이 무역 파트너의 과잉 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던 유럽연합은 철강산업보와 전자상거래 소형 소포 수입 제한을 포함한 무역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안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중국의 공장 활동은 7월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 로이터 7월 30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비용 압박이 중국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를 상쇄하면서 중국의 7월 공장 활동 성장률이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가 31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의 50.3에서 50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AI 관련 제품 수요의 호조로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체들은 미지근한 식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분기 국내 총 생산은 소매 판매 부진과 투자 부진에 힘입어 3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칠 만한 더 많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정책 위반자들은 수년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와 열악한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가계의 신뢰가 하락하고 지출 대신 저축카드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지요? 윤쿤장과 라이언 우의 보도, 벵갈루루의 폴깃 칸나와 수부 반 사르카르, 상하이의 징왕의 여론조사 등등을 다 합쳐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후지모리가 집권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우경화를 연장합니다. 마르코 아키노와 루신다 엘리엇, 로이터에서 7월 29일자입니다. 후지모리 게이코가 화요일 페루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범죄, 약한 경제 성장, 정치적 불안정으로 좌절한 유권자들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선출된 일련의 보수 지도자들 중 가장 최근에 취임했습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로 전 대통령의 51세 딸은 페루 최초로 선출된 여성 국가 원수입니다. 저는 통치에 필요한 확고함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처를 경청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민감성을 가지고 취임합니다라고 말하며 사기 혐의로 점철된 접전 끝에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태평양 항구를 보유한 주요 구리 및 주요 광물 생산국인 페루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가장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뭔가 여기선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자격 뭐 이런 것들을 수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페루가 어디 있었지? 여기군요. 볼리비아 옆에 있고 에콰도르 밑에 있고 콜롬비아도 했고 이 태평양으로 이 해안선이 엄청 긴 거를 가지고 있네요. 그 밑에가 또 칠레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페루와 칠레는 우리나라가 그 비철금속 지하자원 광물을 수입하는 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시 버블 붕괴는 중국에게 꿀의 맛, 시진핑이 군사 AI 북한에서 짓는 일본 포이마, 시미즈 가츠히코라고 대학 교수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보시 총리 지지율 회복의 관건은 안보와 개각분,
숫자에 일비하지 않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국가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폐막한 특별국회는 특히 막판 고시 거품의 붕괴를 각인시키는 국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억지스러운 황실전범 개정이나 부수도법 통과, 효과가 보이지 않는 엔저 및 고물가 대책, 게다가 여야 간에 언제까지나 합의할 수 없는 음료 식료품의 소비세율이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당신이 쓰는 것과 같은 실제 권력자는 아소씨, 아소따로 자민당 부총재와 같은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민당 강요 경험자, 군사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중국. 이 가운데 외교 안보로 따지면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에서 어떤 행보에 나설지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의 눈이 중동으로 쏠리는 사이에 착착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국바다로 만들어 AI 기술로도 세계를 주도하려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7월 6일 중국 핵 잠수함이 SLBM 전략미사일을 태평양 공해를 향해 발사해 지정 해역에 정확히 탄착시킨 것이다. SLBM의 발사와 성공은 5월 28일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공조 강화에 합의한 일본과 필리핀의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9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강렬한 메시지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사실 중국은 일비 정상회담 다음 날 양국의 회담은 완전히 무효라고 비판하며 무정한 함선 대만 동쪽 해상까지 진출시키기도 했다. 이제 세계 전체에서는 지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 대이란 작전처럼 중국 본토와 군사시설을 선제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잠수함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해 초토화할 수 있다. 중국의 힘을 얕보지 말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AI에서도 미국 앞서는 중국.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 소교빈관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CC가 참석했다는 점이다. 6월 15일 73세를 맞는 그는 베이징에서 지시를 내릴 기회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 CC가 최근 80개국 1100사 이상이 참가해 행해진 최신의 인간형 로봇이나 AI에 관한 지식의 제전에 출석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AI에서도 세계의 패권이라는 하는 야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인사 말마다 포괄, 협조, 공조, 공정과 같은 말이 섞여 있다. 그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티베트나 위구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시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언론 규제를 하며 봉해온 시 주석의 정치 자세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길들인 시진핑. 중국에 대해 궁금한 것은 오는 2027년이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에 해당하고 더구나 그의 가을 공산당 총서기로 사선이 걸리는 전당대회를 맞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7년은 2028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나와 선거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북한을 대미 및 대만 통일 시에 카드로 하고 싶은 중국과 그 중국을 뒷배로 삼고 싶은 중국의 의도의 표현. 중국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여차하면 중국의 호응에 일본해 미사일을 쏘아주는 동맹국으로 다시 통제하에 두는데 성공했다. 앞선 뉴스의 한미일 군사협력 주일 미군의 발을 묶게 하는 한반도 긴장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카시 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 가오시 총리는 앞으로도 군사력과 기술력 양면에서 계속 막강해지는 중국과 대치해야 한다. 그 대부분이 아소 지배에 의해서 성립되거나 연기가 결정되는 안건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외교 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수상과 아소 씨의 생각에 큰 차이가 없다. 경제전이나 정보전, 사이버, 전자파, 우주,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싸움 방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 방위 사문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도 연내에 지체 없이 끝내는 것이다. 설령 아소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심력을 되찾는 것이다. 서두에 말한 다카시 버블의 붕괴에는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민당 간사장은 아소 씨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를 바꾼다면 아소 씨와 가까운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외상은 아소 씨와 가까운 모테기 토치미츠 씨가 위임, 방위상은 국제회의에서도 발신력이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위임, 경제산업상은 아소 씨와 가까운 보수파의 고바야시 다카노 정조회장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주요 포스트의 하나, 관방장관은 보통 생각하면 키아라 미노루 씨의 위임이지만 일찍이 낙선한 다카이치 수상을 킨키 대학의 교수로 발탁해 구원의 손길을 내민 세코 히로시게 씨, 중의원 의원, 킨키 대학 이사장이 8월 6일 자민당 당기위원회에서 복당을 인정받으면 내각에 들어가 다시 다카시 수상을 지지하는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일본 유신회로부터의 입각은 제발 관방장관에게라고 자천 중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가 아니고 황실 전범 계정으로 아소 씨와 회식을 한 후미다케 공동대표라고 하는 포진이 생기면 본심으로는 유신보다 국민민주당과 짜고 싶은 아소 씨의 체면을 세우면서 대중 시프트도 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일본 내부 정각에 대한 그것들을 엄청 잘 나름대로 알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강요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내각제가 돼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고 국회 청문회 정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일본에서의 내각은 바로 정치 행위니까 파벌과 그다음에 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히 엮여져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눈물을 훔치는 김정은 옆에서 냉랭한 무표정을 짓는 나조의 소녀, 시크한 검은 양복에 피니를 신긴 후계자에게서 엿보이는 북한의 엄청난 내부 사정, 제목이 거창합니다. 7월 30일 문예 춘추. 북한은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북한은 전승이라고 부른다. 73주년을 기념하는 공연회를 평양에서 열었다. 7월 27일이 이거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좀 늦었지만은 축하를 좀 전쟁 휴전 기념일을 시크한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주혜씨, 청년 세대에 대한 위기감, 북한이 이렇게까지 안간힘을 쓰는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의 세대라 불리는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식량량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30대가 됐다. 무표정의 주혜씨, 김정은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연 무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손으로 닦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주혜씨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무표정했던 것이다. 그의 표정이야말로 북한의 동세대 인사들의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군사 분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새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남측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망을 좋게 탈북하려는 시민을 막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7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승에 김일성 부부와 가운데 김주혜가 이제 10대지만은 차림상으로는 어엿한
뭐라고 그러죠? 성인같이 느껴지는 복장을 하고서 목례를 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조폭 같은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이것을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진 코밍스라고 페이스북에서 떴는데 소리내어 읽어서 거부감이 있으면은 이재명 파인 거고, 거부감이 없고 그냥 수긍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조폭두목이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1950년대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 사단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동대문 조폭은 전국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조폭들은 동대문 의류상가와 주변 이권을 장악한 뒤 상가에 들어온 의류상인들과 노점 상인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자릿세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읽기 전에 이정재에 관한 직접 들은 얘기로는 그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는 우리 동네 어르신한테 거의 매일 와서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되면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정재는 한 번도 전신값을 낸 놈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로는 형님 점심 하시죠. 지가 살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설회사나 상가 운영회사를 차려놓고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조직원들을 먹여 살리거나 세력을 확장했다. 이러한 조폭 사업가들은 돈으로 사람을 거느리고 시장조사나 사업시찰을 명목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여행을 즐기는 한편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긴 뒤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즉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뒤 위협과 강압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폭력과 위협으로 굴복시키며 회사를 운영했고 위에서 까라면 까라는 말은 바로 이런 조직의 명령체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조폭 두목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주변에서 이어진 죽음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이 끊임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리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인격 모독적이거나 인신 공격적인 글이라면은 이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 결과에 대한 성격으로 인식되기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공사의 2인자라고 불렸던 유한기는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되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청장으로 대장동 개발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도 2021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약 11일 간격으로 두 사람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로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비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도 2022년 1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모 씨 또한 202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한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도 2023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뿐만이 아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인물들 그리고 그의 집권기간에 발생한 우군의 죽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정치인의 주변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상황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죽음들이 설령 이재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죽음으로 최종 판명된다 해도 나는 이런 인물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좌우를 떠나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려하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한 편을 들기 위해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며 나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맡기기에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인물이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 해도 나는 똑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라고 말하는 한 여성의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활성화됐다, 깊어졌다, 이런 거네요. 정치인의 행적과 책임을 따지지 않은 채 개인 숭배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히 지지를 넘어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찌 이러한 자를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지 불과 1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주가가 폭락하고 자신이 권장한 레버리지 투자로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넘쳐나자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조차 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장 신뢰 하락을 돌아보기보다 해외 주식을 많이 산 국민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런 인물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호르무즈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민들이 고유가를 걱정하던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주유소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대응했고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도 않은 싱가포르 방문에 나섰다. 그렇게 그는 국내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내를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주가 폭락으로 국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못본드인 KVCC를 조성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AI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원유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 불안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해외에 나가 시급하지도 않은 성과도 불투명한 투자 약속을 남발하며 막대한 국가 자금을 쓰겠다고 과시하고 돌아온 것이다. 또한 그가 해외에 머무는 사이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귀국한 직후 내놓은 내용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서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돈을 쓰듯 돈을 더 풀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넘어간 것이다. 국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원성을 듣기 싫어 해외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서는 돈을 더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대통령을 노리는 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도 아닌 해외 일정을 잡아 부부가 함께 돌아다니며 국가 예산을 펑펑 쓰는 것이 대통령직인가?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국가를 위한 공적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보다 장관과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은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실패의 책임은 부하들과 국민들에게 씌운 채 자신만 빠져나가는 이재명의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두목은 뒤로 숨는 전형적인 조폭 두목형 사업가의 운영 방식과 다르지 않다. 6월 중 하루에 하루를 6일 중 하루를 해외에서 보낸 이재명. 내용은 생략합니다. 하도 길어서 12차례 순방에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이것도 내용을 생략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은 부부 동반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룰루랄라 여행이나 즐기고 있다. 이것이 내가 그를 조폭 두목식으로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실 자체가 국가적 치욕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뽑았냐 이게요. 또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국가적 치욕,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재명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같이 비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폭 두목이라고 비유했지만 저는 양아치 수준의 국민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안 찍었습니다만은 지난 거는 얘기해도 되죠. 찍었다 안 찍었다.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해 이념을 떠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